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시 개혁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정례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요 며칠 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거 언제 했냐면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등록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하락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이렇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이 해당 여론조사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무선전화 면접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응답률은 13.7%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몇 퍼센트 포인트입니까? 6% 포인트로 앞서고 있다.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자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어쩌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8월 달입니까? 그때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그 누구나 다 예상했던 소위 말하는 이재명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리스크가 이제 총선 선거에 다가오면서 계속 점증하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무슨 이재명 대표가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어디 법원에 가거나 아니 감옥에 가거나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갑자기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자기들 측근들을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끼워 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옛날 친문, 지금 현재 비명, 이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말고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게 말해서 제3지대 세력이 통합했고, 나쁘게 말하면 거대 양당에서 떨어져 나온, 이 떨어져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떨어져 나온 요 세력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2월 9일날 합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3일부터 15일까지. 그 결과 이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4%가 나왔다 그겁니다. 요 직전 한국갤럽이 했던 요 직전 조사에서는 이준석 당이 3%, 이낙연 당이 3%였습니다. 근데 요 두 개를 합치니까 3 합치니까 4가 나왔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 직전 영상에서도 그랬고 그 전 영상에서도 이준석 3, 이낙연 상이 합쳐도 불과 4% 내지 5%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 전 바로 직전 여론조사 결과는 5%가 나왔고, 이 지금 한국갤럽 정례조사 결과는 4%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준석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슨 18%포인트 차로 질 거랬는데 실제로 17%포인트 차로 졌다고 준스트라다무스라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거의 뭐 그 정도의 버금가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 안 돼서 소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별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개혁신당 7%입니다. 경인지역,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5, 개혁신당 4입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46, 더불어민주당 27, 개혁신당 3입니다.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7, 더불어민주당 62, 개혁신당 7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동률입니다. 대구 경북 국민의힘 59, 더불어민주당 18, 개혁신당 1 이렇습니다. 부울경에서는 국민의힘 47, 더불어민주당 22, 개혁신당 3입니다. 특이한 점은 앞서서 제가 언급한 JTBC가 의뢰해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8세에서 29세, 그 다음에 5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JTBC 의뢰조사에서는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지역별 지지율이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뭡니까? 잘 나온 데가 호남 7%, 그리고 서울 7%, 이 정도입니다. 경기도 아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한 거는 8%인데 여기서는 4%가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는 의미 있는 지지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서울에서도 7%,
호남에서 7% 얻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혁신당한테. 그리고 전체적인 지지율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4%입니다. 4%. 이게 바로 이낙연, 이준석 또는 이준석, 이낙연이 합친 결과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전혀 시너지가 없다. 오히려 그 지지층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습니까? 3, 3 합치면 돼. 4가 되니까. 아니면 이준석한테 소위 묻어있다고 요새 또 누가 표현을 하던데 이준석한테 묻어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면서 정말 이제 오리지널 순수한 이준석의 실력, 이준석의 정책, 이준석의 지지층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게 총합이 4%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 그래도 이준석 씨가 사실상 무늬만 당대표, 무늬만 공동대표, 당 공동대표 호소인, 법적 대표 호소인, 요거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싶었는데, 아니,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다 떠나버렸고, 왜 떠났습니까? 자기 스스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니, 이준석 씨는 사실상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원래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 정당을 만든다고 했다가 이준석 씨가 또 보수였는지 아니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보수 정당 만든다고 했다가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뛰쳐나온 친문 지금 비명 그 패와 합쳐가지고 양도구육을 시전했지 않습니까? 자기 지지층을 스스로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을 합쳤습니다. 왜 합쳤습니까? 돈과 조직 사람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일단 합친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자기는 뭐 많이 따졌다고 맨날 그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합쳤는데 지지율이 겨우 4%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그나마 지금 이준석한테 남아있던 지지층마저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이준석 씨가 지금 뭐 지역구 못 정했지 않습니까? 뭐 지역구는 정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자객공천할까봐 발표를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 지지율 4%짜리 그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정당이 자객공천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역구에 못 나온다면 그 비례라도 달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준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비례 후보로 등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씨가 비례 2번을 달고 나와도 국회의원이 못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지지율 4%짜리가 정당이 비례 의석을 몇 개나 갖고 갑니까? 정말 많아야 한석? 이 정도입니다. 정말 많아야가 아니라 한석입니다. 한석 그냥. 물론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누가 이준석 씨한테 비례 2번을 주는데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비례 후보 자체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씨가 비례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노려볼 텐데 요것도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겁니다. 왜냐? 아무런 지금 현재 개혁신당에 기여한 바가 없고 조직을 기여했나 돈을 기여했나 사람을 기여했나 아니면 지지층이라도 이렇게 지금 넓게 깊게 단단하게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의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이준석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준석이 실권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준석이 차후 지분 나눠먹기 내지는 비례 의석 나눠먹기를 할 때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준석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씨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은근슬쩍 한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왜 그랬겠습니까? 이준석 씨는 김종인 씨를 왜 애초에 데리고 오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온갖 정당을 넘나들면서도 전혀 민망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떳떳한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마음이 없다. 나는 그런 데 갈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 누구보다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온갖 정치 얘기만 하고 있고 쏟아내고 있고 온갖 언론 매체에 나와서 훈수를 두고 있고 또 가출, 벼랑 끝 전술이 특기인 그 김종인 씨를 데리고 와서 결국엔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발언권이 없으니까 김종인한테 한번 엎어가겠다 이런 심산으로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김종인마저 데리고 올 힘이 없다 그겁니다. 또 데리고 오려고 하더라도 그거를 황교안 윤석열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처럼 그걸 순순히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개혁신당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어린 김종인을 또 이제 자초하면서 또 다른 가출 사태를 지금 준비하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